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직급별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원일 때는 상사 눈치가 제일 스트레스였는데, 과장되고 나니까 이제 팀원 관리가 더 힘들다, 또는 부장님은 뭐가 그렇게 바쁘실까 했는데 내가 부장되고 나니 이해가 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23년 발표한 직장인 스트레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원급은 83%가 업무 적응을 1순위로 꼽았다면 부장급은 72%가 성과 압박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응답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각 직급별로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실무에서 직접 써봐서 효과 있었던 팁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파트 1 사원 대리급의 현실과 해법.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사원 대리급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사원 대리의 5대 스트레스. 통계청 2023 사회조사에서 20대,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직급대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런 순서예요. 1순위 상사의 마이크로 매니징 67%.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다시 해봐 보고 먼저 하고 진행해. 하루에 몇 번씩 들어보셨죠?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도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이 상사의 과도한 간섭을 퇴사 고려 1순위로 꼽았어요. 2순위 과중한 업무량과 야근 61%. 고용노동부 발표로는 한국 직장인 평균 주 52.3시간 근무하는데 특히 사원 대리급은 58.7시간으로 더 길어요. 3순위 경력 불확실성 54%.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5년 후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죠. 4순위 동료와의 비교 경쟁 49%. 5순위 의견 반영에 어려움 41%. 둘째, 현실적인 해결법.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론적인 얘기 말고 진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1. 마이크로 매니징 대처법. 가장 효과적인 건 선제 보고예요.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팀장님, A 프로젝트 현재 60% 진행됐고 예상 완료일은 금요일입니다. 혹시 중간에 확인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사도 안심하고 여러분도 중간에 끊기는 일이 줄어들어요. 2. 업무량 조절법.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현재 A, B, C 업무가 있는데 D 업무를 추가로 받으면 어떤 걸 먼저 처리할까요? 라고 우선순위를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프로의 거절법이에요. 3. 경력 로드맵 설정. 불안감은 모르기 때문에 생겨요. 1년 단위로 이 시기까지 이런 스킬을 익히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바뀝니다. 파트 2 과장 차장급의 딜레마와 솔루션. 이제 중간 관리자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HR협회 조사에 따르면 과장 차장급이 한국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급이라고 해요. 위에서는 성과 압박, 아래에서는 불만이 올라오는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첫째, 과장 차장의 5대 스트레스. 1순위 성과 압박과 KPI 관리 78%. 이제 숫자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매출, 생산성, 고객 만족도. 온갖 지표들이 내 어깨에 올라와요. 2순위 팀원 관리 스트레스 71%. 어떻게 하면 팀원이 일을 잘하게 만들까? 저 친구는 왜 맨날 늦을까? 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중간 관리자의 87%가 부하 직원 관리를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았어요. 3순위 상위 보고 부담 64%. 임원 보고자료 만드는 거 정말 스트레스죠. 한 줄 한 줄 다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질문 받으면 바로 답변해야 하고. 4순위 일과 가정의 양립 59%. 5순위 승진 경쟁과 사내 정치 52%. 둘째, 중간 관리자 서바이벌 가이드. 일성과 관리의 핵심. 제가 과장 시절에 써봤던 방법인데요. 조기 경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월말에 성과를 확인하지 말고 매주 중간 점검에서 목표 대비 진행률을 체크하세요.
70% 지점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바로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 팀원 관리의 황금 룰. 팀원별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업무를 배분하세요. 김 대리는 꼼꼼하지만 속도가 느리니까 품질이 중요한 일을, 박 대리는 빠르지만 실수가 많으니까 스피드가 중요한 일을 주는 식으로요. 그리고 팀원의 성과가 곧 내 성과라는 걸 명심하세요. 내가 일 잘하는 거보다 팀원이 일 잘하게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해져요. 3보고서 작성의 기술. 임원 보고서는 무조건 결론 근거대한 순서로 쓰세요. A 프로젝트 목표 달성률 85%입니다. 결론, 고객 니즈 변화로 추가 요구사항 발생했습니다. 근거, 인력 2명 추가 투입하거나 일정 일주 연장 필요합니다. 대안.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면 임원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해요. 파트 3. 부장급의 무거운 책임감. 부장급 되면 이제 진짜 경영자 마인드가 필요해져요. 한국능률협회 조사에서 부장급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8점, 2점, 10점 만점으로 전 직급 중 가장 높게 나왔어요. 첫째, 부장급의 5대 스트레스. 1순위 부서 전체 성과 책임 81%. 이제 내 부서의 매출, 손익까지 책임져야 해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장급 이상 관리자의 74%가 실적 부진 시 책임, 소재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낀다고 했어요. 2순위 임원진과의 정치적 관계 76%. 3순위 대규모 팀 관리 68%. 4순위 변화 요구와 현실의 간극 61%. 5순위 임원 진입 경쟁 58%. 둘째, 부장급 서바이벌 전략. 1숫자 중심 경영. 부장급부터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해요. 월별, 주별로 핵심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깜짝 적자가 없도록 관리하세요. 이 조직 운영의 핵심. 개인의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세요. 이 친구가 왜 실수를 했을까? 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실수가 줄어들까?를 고민하는 거죠. 파트 4. 임원급의 고독한 의사결정. 임원이 되면 스트레스의 차원이 달라져요. 개인이나 팀 차원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첫째, 임원급의 5대 스트레스. 한국경영학회 연구에 따르면 임원급의 스트레스는 이런 순서예요. 1순위 회사 전체 성과와 주주 기대치 89%. 2순위 급변하는 경영환경 84%. 3순위 이사회, 언론 대응 79%. 4순위 핵심 인재 유지 71%. 5순위 퇴임 후 커리어 불안 63%. 둘째, 임원급 생존 전략. 1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플래닝이 핵심이에요. 최선, 평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두세요. 2인재 관리. 핵심 인재들과는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하세요. 연봉이나 승진만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마무리 및 핵심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직급별로 한 문장씩 정리하면 이래요. 사원들이 배우는 속도와 생존 스킬이 중요해요. 과장 차장 성과와 사람 관리의 균형을 맞추세요. 부장급 숫자와 조직 리더십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임원급 전사 전략과 명성 관리에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직급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원 때 잘했던 방식이 부장 때도 통하지 않아요.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대신 관리할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결법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